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어제 오늘 네네. 이틀 연속으로 우리 안에서 구조라고 네네. 그러잖아요. 네네. 피디님이 감탄을 하고 있어. 네. 이승원 교수의 피부빨에. 오늘은 화장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것도 화장 아닌데도 전혀 안 했어요. 어? 오늘은 전혀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피부가 살아나는 거 보니까 어저께 이츠 스킨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베타글루칸 화장품. 그게 화장품 이름이야? 아니, 그 원료가 들어간. 성분? 네, 예. 그걸 많이들 아시는 모양이에요. 어저께 유튜브에 누가 또 써놓으시더라고요. 네네. 베타클리닉 그러니까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요. 네. 전 뭐 들어본 적도 없는데, 네. 여하튼 뭐 피부가 좋다니까, 네. 그런 관련 주식 나중에 있으면 찾으면 되겠고요. 하여튼 제가 뭔가 디스할 때 보면 그런 주식이 오르더라. 이런 거 있잖아. 네네. 뭔가 주식 하나 나와봐라. 내가 디스할 테니까 그거. 네네. 보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보합이에요. 코스피는 네. 보합이 되겠고요. 지금 코스닥은 강보합 정도인데요. 코스피는 지금 외국인은 730억대 매수세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큰 재미가 없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좀 약하고요. 기아차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기아차는 보합인데요. 요즘 보면 시장에서 실적이 좋으면 안 좋고 실적이 좋으면 주가 떨어지고요. 실적이 나쁘면 주가 좀 살아있는 그런 흐름. 어제 오늘 이어서 이틀 동안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히어로는 그러니까 그 구조조정 관련된 거 말고는요. SK하이닉스죠. 네네. 알죠? 어제가 좀 올라가고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 구조조정의 뭐라 그러죠? 그 구렁텅이에 있지만 그 안에 경랑성에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거는 저는 이 업계 들어온 지 한 7, 8년 됐나 제가 업계 들어온 지가? 네. 7, 8년 됐는데 누가 나한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 논리적으로. 뭘요? 현대미포가 왜 오르는지. 현대미포요? 현대미포가 왜 오르는지 이해가 안 가 나는. 하마터면 소자 될 뻔했죠. 몰라. 하마터면 왜냐면은 대조양이 또 하나라고 그러면 네. 현대미포도 머리 아프잖아요. 현금 좀 많이 있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출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텐데. 네. 그럼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고. 네. 현대미포가 이제 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조선주 중에서 제일 싸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조선주 중에서는 제일 저평가? 싸죠. 네, 저평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논리가 뭐냐면은 이제 매출액 그로스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리.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산업재 섹터가 올라오면서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상대적으로 싼 종목들에 대한 그 매수세 이런 네. 것들이 좀 쏠리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늘 한미약품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논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 그로스가 제약주가 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왜 이렇게 높은 PR 배수를 받느냐. 제약주가 근데 그 PR 높은 배수 받는 거는 네. 성장성 때문인데 네네. 어쨌든 간에 지금 산업재 논리로 지금 보게 되면 제약주에 대한 쪽을 네.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 네. 뭐 현대미포 이런 네. 쪽에 대한 자금에 대한 쪽이 좀 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 흐름에 대한 쪽도 일단은 뭐 구조조정 이슈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거. 네. 이런 모멘텀 정도에 대한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하튼 시장에서 그런 게 있겠고요. 이런 얘기는 욕 먹는데 네. 오늘 분위기가 어떤지 보고 지금 시장이 나빠 좋아? 시장에 대한 흐름은 뭐 그냥 쏘쏘합니다. 나쁘진 않아? 네네. 얘기해도 되나? 네. 농담 좀 해도 돼요? 네. 진짜요? 네. 뭐 무슨 농담을 하시려고? 우리 피디님이 오케이 했는데 네. 어저께 수십 명이 어저께 난 대한민국에 그렇게 큰 테이블 있는 거 처음 봤어. 큰 탁자 있잖아. 네네. 쫙 돌아가고 쫙 돌아가고 수십 명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음. 대통령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열심히 밥도 뭘 먹는지 모르겠지만 받아 쓰는 열심히 받아 쓰는 사람들 네네. 쫙 있는데 그 제일 느낀 게 어떤 게 느꼈어요? 그거 보시면서 저는 약간 감동을 받았어요. 뭐 어떤 걸 느꼈어? 어저께 대통령의 그런 언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느낀 거 솔직히. 그러면 또 말할 때 조심하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그러니까 진짜로 난 좋은 얘기 할 거야. 진짜로라고 해서는 조심하라고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해요? 진짜로. 그래, 진짜로.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냥 그렇게 할게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이제부터 농담이니까요. 반농담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갖고 뭐라 그러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면 1번. 네. 약속하시면 1번. 이거 갖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 갖고 야, 저 무슨 햇소리 한다. 그렇게 보시면 나쁘고 그냥 저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1번 한번 쳐주세요. 1번. 그걸 1번 치시는 분이 꽤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를 안 하죠. 안 올라오네. 좋아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할 텐데요. 이거죠. 저는 어저께 보고 나서 그 감동이 뭐 눈물의 감동까지 떠나서 주시장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생각했어요. 저는요. 뭐냐면 그 중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달 탐사? 아니요. 누가 어떤 사람들이 알폼사 또 뭐냐? 달 탐사 예산 편성 200억. 그런 건 몰라. 네네. 그럼 뭐 열심히 하면 되죠. 근데 진짜로 저는 성격이 이상해서 그런 게 잡혀요. 그런 말이.
어떻게 누가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법인세를 뭐 얘기했잖아요. 법인세 올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런 거 물어봤죠. 안 봤더니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보셨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감히 국민들한테 손을 내미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걸 보고 그럼 뭐야? 그러면 지금 누구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네. 사람들한테 구조조정되고 뭔가 내야 되잖아요. 네. 배당 확대라는 얘기지 뭐예요? 배당 확대해라. 그래서 한국전력이 사상체육과야. 제가 반농담이지만 그게 진리라니까 진리.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오늘 HMC 투자증권에서 그런 얘기가 딱 나왔어. 산업은행이나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배당을 많이 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배당을 많이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당 성향을 계속 40% 이상 올리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올려봐야 배당 받아서 그거 뭐 얼마나 아니죠.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죠. 없는 것보다 낫죠. 그래서 지금 HMC 투자에서 한 걸 보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지금 배당 성향을 30-40% 유지하면 별도 이익률 기준을 예상하더라도 지금 4%대의 배당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전력이나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여기 계신 분이 관심 없더라도 부모님 아니면 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 네. 이런 데는 꼭 한국전력이 아니라도 고배당이 예상되는 그런 안정난 주식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셔야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켓 이슈 앤 전략이 되겠습니다. 마켓 이슈의 전략 주인공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층 업그레이드된 이슈 분석을 해주시죠. 네. 지금 그 작년과는 다르게 작년에도 잘해주셨지만 네. 올해는 더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략 분석을 해주시고 계시는 네. 자, 유호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근데 여기서 네. 교수님 또 얼굴 클로즈업 한번 해주세요. 네. 어제부터 이분들이 왜 이러셔? 도난을 이제 저는 안경을 바꾸셨는데 있습니다. 안경 좀 보고 나서 이분이 왜 안과에서 이렇게 재보는 안경 있잖아요. 그걸 왜 쓰시고 오셨나 했어. 그랬더니 딱 그런 안경 아니야? 안과에서 시력 검사하는 거. 저도 사고분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클로즈 됐어요, 클럽이죠. 안과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안과에서 그냥 빠지진 않으니까요. 빠지진 않아요. 빠지진 않으니까요. 빠지는 걸 끼면 더 대박일 텐데. 대박인데요. 그건 그렇고요. 오늘 또 재밌는 거. 어저께 이제 최근에 동전을 없애자. 그렇죠. 한군에서 얘기나 뭐 그런 얘기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금융도 스마트하게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핀테크 얘기를 저희가 네. 또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작년부터 이슈가 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 없는 사회, 그 다음에 나가서는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전에 엊그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네. 한국 핀테크 협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핀테크는 다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보통 대부분 지금 뭐 보시는 시청자들도 역시 매매를 할 때 직접 전화로 사고파고 하시는 분보다는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돈이 얼만데요? 네. 네, 그 다음에 6월이죠. 네. 6월달에 또 인터넷 은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안에 이제 핀테크를 한번 넘겨짚고 가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또 이런 이슈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는 게 네.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핀테크는 뭐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파이낸스와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래서 핀테크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 금융도 역시 스마트하게 IT와 접하게 되게 되면서 핀테크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 핀테크가 이슈가 됐던 건 2008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2008년이냐면요. 금융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금융위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뭐 그때도 온라인을 통해서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좀 적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서 미국 쪽에서 좀 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핀테크가 대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핀테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은 인터넷 은행과 똑같은 그런 그 역할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핀테크가 인터넷 은행보다는 좀 상위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핀테크에게
핀테크의 이슈는 뭐 결제, 송금, 대출, 투자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인터넷 은행에는 이제 은행이라는 목적으로서 진출을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IT 기술 업체들이 많이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동안은 뭐 은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순수 은행의 목적을만 가지고 있는 회사들만 참여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핀테크가 활성화가 되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서도 역시 핀테크의 접목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핀테크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80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 규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네네. 같은 경우도 거의 뭐 700조에 가까운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핀테크 투자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였던 부분은 아마 영국 쪽이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리콘밸리 미국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진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보다 아마 더 앞선 게 한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됐든 인터넷 보급이 다 됐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원하면 이 핀테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그래도 나는 은행에 가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포함이 되진 않았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앞서서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거 있잖아요. 크라우드 펀딩.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뭐 P2P 대출이 크라우드 네. 펀딩이 한 일종이었는데 뭐 역시 핀테크 안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위해서 네. 자금을 모으고요. 그 자금을 또 연결해주는 P2P 대출 역시 뭐 매년 시장이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누군가 만나서 진짜 현금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이 온라인으로 통해서 돈을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처럼 이것도 핀테크의 하나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핀테크에서 아직까지는 가장 큰 이슈, 그 다음에 가장 큰 자금이 움직이는 게 뭐냐면 역시 뭐 모바일 결제, 온라인 결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작년부터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모바일 결제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국내에서는 송금, 그 다음에 뭐 확인하는데 가장 큰 이슈가 되고는 있지만요. 이 부분이 점차 커진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역시 온라인 모바일 결제 시장의 규모를 보게 되면 작년이었죠. 작년 2분기 기조로 5조가 넘는데 아마 연말이 또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예상으로는 거의 6조 가까운 자금들이 모바일 결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또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테크가 되게 되면은 한간에는 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은행 직원분들 이제 제2의 네. 직업을 또 준비하시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맘 아파 그런 얘기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 생기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기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기존 은행 방식과 핀테크 대체 서비스입니다. 뭐 알고 계시는 대로 송금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카카오 페이나 토스, 네. 그다음에 뱅크 월렛 이런 쪽에서 대체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8% 아시다시피 뭐 클라우드 펀딩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은행이 다 하는 일을 나눠서 하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네. 어떻게 됐든 이 부분이 좀 축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해외 국내 쪽에서도 역시 누군가 계속 이 일을 대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과연 전통 은행이 신 스마트 금융을 만나서 과연 얼마나 자리를 좀 지키고 있을지 네.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옆에 간편 결제 서비스를 보게 되면 사실은 뭐뭐페이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그렇죠? 많죠. 엄청 많죠. 거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써봤어요, 자. 저는 카카오. 카카오페이. 지금 기본적으로 카카오페이 쓰고요. 그 다음에 뭐 앱 같은 경우는 기존의 뭐 은행 같은 경우는 앱카드를 좀 쓰고 있는 앱카드? 상황이고, 예. 네. 그리고 쓰고 있고, 네. 뭐 네이버페이는 뭐 네이버를 좀 한국 사람이면 많이 쓰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 정도고 뭐 기타 등등 뭐 보이는 대로 쓰긴 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비밀번호 다 외워야 돼. 비밀번호는 동일이죠. 아, 동일하게. 네. 그러니까 한 번만 해킹 나면 게임 끝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공인인증서도 네.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인증서 설치하는데 못 너무 액티브엑스를 그렇게 하니까 증권사도 스마트폰에서도
아니 스마트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네. 뭐 스마트폰 이동하기 위한 또 액티브엑스도 뭐 이렇게 뭐 많이 깔더라고요. 네. 한 세네 개 깔더라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네, 해결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해결되려면 네. 결국에는 생체 인식 그 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체 인식으로, 그러니까 지문 인식으로 해서 비밀번호 다 필요 없이 그냥 지문 인식 하나면 다 되는 걸로, 아니면 홍채 인식이나 지문 인식이나 뭐 정맥 인식이나 요즘에 뭐 어디는 홍채 인식하고 어디는 정맥 인식하고 뭐 은행권에서 어디는 뭐 지문 인식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빨리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게 비밀번호 그거 언제 다 외우고 앉았어. 모든 그러니까. 사이트 내가 딱 가서 네. 그 지문 하나로 탈퇴도 하고 가입도 하고 그냥 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좀 빨리. 아, 좀 미치고 좀 살짝 뛰겠어.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뭐 알파고 친구 미치고. 네. 아,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왜 이렇게 또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것들이? 네. 예. 그래갖고 지금 갑자기 딴 얘기인데요. 페이 있잖아, 페이. 네. 어제도 말씀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은 거. 그렇죠. 예. 그래갖고 지금 보면 세상 우리나라는 너무 뒤쳐져 있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은 어저께 벤모 얘기했잖아요. 벤모. 예, 그리고 저기 그 페이팔 얘기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알리페이 있죠? 네. 네. 알리페이가 지금 가치가 600억 달러 같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잠시 후에 또 뉴스 보여드릴게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액티브엑스, 좀 대통령이 2년 전부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도 별거도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했던 건데 아직도 해결 안 되니까 참 걱정됩니다. 네, 결국 핀테크가 좀 더 있는데 네. 말을 너무 이제 많이 하셔갖고. 네. 더 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이제 마시고. 글로벌 핀테크 스타트업 쪽에 이슈가 되게 많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 가보면은 아마존인 줄 알았는데 아지모라는 기업들도 있고요. 그래 뭐 얘기하신 것처럼 스타트업 쪽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그 핀테크 포럼이 진행이 되고 그게 이제 협회로 넘어오는 과정이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NFC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수많은 기업을 좀 분류를 해야겠죠. 어떤 게 그러면 과연 이슈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급결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전에 얘기를 많이 했던 페이 관련주가 상당히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펀딩 대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스타트업 쪽으로 클라우드 펀딩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자산 관리도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스낵, 뭐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데이터, 인터넷, 은행 이런 쪽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졌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기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좀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데이터 인프라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네. 뭐 생체 인식 같은 경우도 포함이 되고 아마 내년부터 그 슈프리마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내년부터는 이제 뭐 지문 인식을 통해서 그런 자동 결제가 될 수 있게끔 만들겠다라는 또 뉴스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이 핀테크가 정부에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하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전 산업 쪽에서 뭐 다양하게 핀테크가 이슈가 되게 되면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인력 채용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분류를 좀 해 주시면서 핀테크 관련주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얘기하고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아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알았겠어요. 뭐 이것저것 쓸데없이 찾아보다가 한 건데 이게 이거예요. 차이나에서 페이팔이 알리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슨 now worth 60빌리언 600억 달러니까 한국 돈으로 계산된 데죠. 600억 달러 얼마인가? 기억도 안 나요. 10억 달러가 1조니까 60조가 62조, 막 72조. 72조? 예, 70조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삼성전자 시가총액 얼마야? 삼성전자 시가총액 180 몇 조 아닌가요? 300조? 예. 300조? 삼성전자가 188조. 예. 그럼 450, 4,500억 달러. 4,500억 달러는 얼마야? 가전도 안 나오죠. 그거는 500조 정도 되는 거죠. 500조? 예, 예. 500조? 예. 그게 왜냐면 오늘 예. 애플이요 시간에서 8% 떨어졌잖아요. 그래갖고 450억 달러가 날라갔어요. 네. 예? 450 빌리언이 네. 엄청 날라갔거든요. 그 규모가 날라간 돈이 얼마냐면요. S&P 500 중에서 399개 합이야. 그만큼 날라갔어요. 예? 네. 그게 엄청난 제가 계산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정도 날라가는 돈이니까 엄청 큰 거죠. 애플도 근데, 분할시켜야 돼. 분할 시켰잖아. 아니, 액면 분할 말고 회사를 분할시켜야 돼.
스마트폰 아이폰 사업부, 아이패드 사업부 따로따로. 그거 해서. 좋은 얘기네. 네. 아 근데 그거 하나 더 있고 그거 하나 더 보여줄게. 네. 우리 인터넷 뱅크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 인터넷 뱅크 지금 아직도 지금 확인됐는데 지금 카카오가 대주가 될 수 없다는 말이 많잖아요. 이게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안 바뀌고 있잖아요. 한국투자증권이 한국금융지주가 50%가. 요번에는 요번에 못 바뀌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음 핵이 원이 구성돼서 쌈박질 하거든요, 또. 네.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 되면 또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 하다 보면 잘못하면 12월에 가야지 이게 통과돼야지 카카오가 카카오 은행에다가 내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깝깝하지 정말. 그래서 뭐 지금은 안 돼도 뭐 제가- 내후년엔 되겠죠. 제가 한번 화면 한번 잠깐 보여주면요. 네네.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 GS뱅크를 이번에 냈네. 음. 그러니까 소비자 하는 건데 여기는 깔끔해. 여기는 인터넷 뱅크가 싸구려가 아니다. 돈 벌어야 돼 우리 시청자분들요. 100만 달러 미니멈 디파짓 하는 사람한테는 계좌 열어주네. 골드만삭스. 그런 걸 인터넷 뱅크 열었어. 아 대박이네. 인터넷 뱅크인데 100만 달러 이상. 원 미니멈 1달러. 하여튼 이거 보시면 돼요. 하여튼. 원 미니멈 원 달러네. 원 달러. 하여튼 대박이다. 골드만삭스 같은 것도 인터넷 뱅크 한다는데 그런 싹수 없는 것들.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으니 어떡하냐. 싹수가 노래 아주. 빨리 해야지. 빨리. 골드만이야 그래서. 빨리. 아 다음 얘기해 보자. 네. 뭐 1달러 우리나라는 500만 원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산 관리를 좀 받기 위해서든요. 자산 관리? 네. 얼마? 500만 원이요. 최소 그 자산 관리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자산 관리를 받으려면 500억, 솔직히 500만 원이요. 솔직히 나는 있어. 500만 원은. 저도 있어요. 진짜? 무슨 내가 듣기에는 그때 없었는데. 맞아. 있죠. 네. 엄마 돈 말고. 엄마 돈 말고, 엄마 돈 말고. 엄마. 네, 엄마 돈 말고. 엄마 있습니다. 돈이라니까 그게 아니라 엄마 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 친구가. 론이죠, 론. 엄마 론. 엄마 론. 그렇죠.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 로봇 어드바이저를 쓰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 이유가 아직 못 믿지. 그렇죠. 못 믿는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예전에 한창 주식을 할 때는 내가 고른 게 가는 기쁨, 내가 그렇지. 고른 게 수익 나는 기쁨, 일명의 그 도박이자 그런 금방 기쁨이 죽는 있었어? 건데. 애들 고른 게 올라가면 기쁘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얘기할까요? 어떤 기쁨이 있었어요? 이선 교수는 주식하면서 주식하면서 응. 돈 벌 때 기쁘죠, 뭐. 돈 벌 때 기뻐? 네. 두 분들은 더 솔직한 얘기를 안 하네. 네. 팔고 떨어질 때 더 기쁘죠. 팔고 떨어질 때 팔고 떨어질 때 전 수천 배 더 기뻐. 저는 팔고 그거 떨어질 모르겠어요. 왜냐면 일단 팔면 응. 관심종에서 지워버려. 왜냐면 팔고 나서 올라갈까봐. 짜증날까봐. 네, 짜증날까봐 일단 관심종에서 지워서 그거를 별로 관심 아니 안 나도 줘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말을 하지. 네네. 그렇지만 알지. 자꾸 눈에 밟히잖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영업할 때는 판 거를 관심하면서 영원히 지우라는 얘기 하지만 그래도 눈에 밟혀 보이거든요. 네. 근데 팔고 떨어질 때 그 기쁨은 정말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올라갈 때보다. 네, 그래서 사촌이 그렇죠. 땅 네. 사면 배 아픈 거. 그런 거죠, 그런 네. 거. 예, 예. 그래서 이제 로봇 어드바이저도 역시 2008년부터 이슈가 된 거예요, 사실은. 네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매매가 진행이 된 게 1998년도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점차 확대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개인적인 자산 관리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뭐 일반적으로 뭐 보험이나 이런 쪽보다는 조금 더 우수화된 특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데 네네. 그거는 이제 고액 자산가죠. 고액 네네. 자산가들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로봇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 대체가 되는 건데 네. 과거의 사례 같은 경우는 그런 수많은 서비스를 해주고 싶더라고 하더라도요. 네네. 실질적으로 그걸 해줄 수 있는 인원이 턱없이 부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지 못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로봇이 그 일을 대체를 해주다 보니까 네. 확실하게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좋은 다음에 거죠, 좋은 거. 네, 로봇 어드바이저의 장점은 하나예요. 네. 쌉니다. 네. 수수료율이 싸죠. 아, 수수료가? 네. 그 뭐 총 1% 정도. 네.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고액 자산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비싸죠. 그렇죠. 다만 이제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6개의 단계, 네. 6개의 단계만 거치게 되면 네. 매매를 좀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전통적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는 고액이고요. 네. 세금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세금, 네. 그다음에 수많은 상품을 또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차이는 있어요. 다만 이제 수수료가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일단은 뭐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과연 그거 얼마나 버는데 네. 그게 부분이 가장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올 3월인가요? 4월 달부터 로봇 어드바이저와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들의 이제 전문가들의 수익률 게임이 시작이 됐죠. 두 군데서 하잖아요. 그 네. 한경도 하고 매경에서도 하고. 네. 네. 그런데 이제 매경도 그렇고 한경도 그렇고 네. 로봇 어드바이저가 역시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부분을 좀 이길 수밖에 없을까요? 그거? 이제 네. 뭐 특징이 있겠죠. 뭐 네. 치고 빠질 수 있는데 뭐 순식간에 할 수 있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으로 대체된 그런 네.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든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는 횡보하는 상황에서는 보통 그 주식 격언에도 그랬거든요. 상승하는 시장은 30%고 횡보와 하락하는 시장이 뭐 70%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30%에서는 돈을 다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이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는 그거를 충분히 치고 빠지기가 가능하니까 네. 수익률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쪽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네네. 일임 자문 서비스 규모가 매해 커지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로봇 어드바이저를 통해서 거치지 않지만 네. 실질적으로 일임 자문 서비스, 그다음에 뭐 사모펀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투자 자문사도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네. 자문 서비스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다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어드바이저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2020년대까지 자산 규모입니다. 4,500억 달러. 굉장히 많은 자금이거든요. 네네. 미국에서만 2020년까지 2조 2천억 달러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시아 쪽이 2017년 올해까지는 크게 없어요. 네. 올해까지는 크게 없는데 2020년이 되게 되면 아시아 태평양 쪽이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북미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로봇 어드바이저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못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이 로봇 어드바이저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취업이 안 돼갖고 실질적으로 투자할 돈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 고용시장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시장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로봇 어드바이저 유형, 그 다음에 업체를 보게 되면은, 뭐 1만 달러까지는 수수료 자체가 없죠. 미국 얘기죠, 미국이요. 그쵸. 네. 미국 얘기죠. 네네. 그리고 뭐, 한 군데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곳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화된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그 특화된 거를 또 찾아야 되는 건 사실은, 네. 고생을 해야 되는, 발품을 팔아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뭐가 좋다라고 하니까 다 달려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은행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도입을 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옆집에 가니까 나자는 거죠, 그냥. 그렇죠. 네. 자산 운용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만 지금 로봇 어드바이저가 지금 9개가 총 10개 정도가 포함이 됐죠. 우리나라요. 네. 증권사, 자문사 포함을 하게 되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키움도 곧 할 거야? 지금도 하고 있나? 거의 네. 모든 금융사죠. 네. 금융사에서 로봇 어드바이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화된 서비스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증권사도 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 대상 그다음에 온라인 서비스에 특화가 돼 있는 것처럼 네네. 또 특화된 부분이 상당히 좀 달라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 수익률 자체도 또 판이하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을 바라봤을 때 로봇 어드바이저를 바라봤을 때 아직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임을 하기 위해서는요 비대면이 아니라 대면이 돼야 돼요. 비대면 서비스를 늘린다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임되기 위해서는 대면 서비스까지 규제가 좀 더 완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네. 급변하는 시장에서 로봇 어드바이저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사태가 또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를 얼마나 제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딥러닝 혹은 머신러닝 쪽으로
인공지능 쪽으로 더 발전을 해야지만 안정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뭐 소액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매매하는 기쁨도 있으시니까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그러면. 네. 각자 생각, 솔직한, 이거를 또 이겨서부터. 왜 지금 한경이나 매경에서 로봇가 더 수익이 더 앞선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자료 화면을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지금 환경에서도 지금 그 방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네. 잠깐 보게 되면은 로봇들이 이제 수익률에 대한 쪽이 이제 좋은 모습을 네. 좀 보여주고 있고 반면에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형태에 대한 모습을 나는 보여주고 종일이 형 있거든요. 어떻게 됐어? 지금 보게 되면은 종일이 그 형 나는데. 쪽 같은 그래도 우리 경우에 집 4등이야. 종일이 형. 강하잖아. 플러스네요, 강과. 플러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종일이 형 최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세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선입견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선입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관성에 대한 쪽에 이제 나오는데 로봇은 이제 시그널대로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로봇이 반드시 사람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인공지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틀 자체를 인공지능으로 달고 나왔지만 사실은 시그널 매매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잖아요. 예, 프로그램 돌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이 유리한 그런 박스권 구간이라서 그렇다. 근데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면 로봇보다 사람이 더 네. 많은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렇게 그럴 수도 보여집니다. 있죠. 예. 저도 뭐 동일하게 일단은 시장 상황이 로봇한테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두 분이 비슷한 생각이네. 네, 기본적으로는 그 생각이 좀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로봇이 결국 사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밀리게 되면 또 사고, 네. 밀리게 되면 또 사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게 한 방 가면은 또 로봇 수익률을 확 역전할 수 있는 기회도 네.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혹은 뭐 전문가들의 그렇죠. 판단이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자체의 직관이라고 그러죠. 직관. 그렇죠. 한국말로. feel이죠, feel. 어려운 feel은 말은 아닌가요? 인사이트라고 그러죠. 그렇죠. 아니면 더 배팅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추가적인 베팅. 네. 네.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당연히 사람이 수익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시스템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네. 그냥 그 로봇 어드바이저가 네. 그 이슈가 더 될 얘기는 뭐냐면 결국 ETF 쪽에 비중이 더 실린다. 네. 그런 얘기도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ETF 쪽으로 과연 클지 안 클지 키움도 있잖아요. 당연하죠. 키움은 지금 그 할인 행사 하잖아요. ETF 매매 NH에서 사는 거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키움 거잖아요. 우리에서 들고 갔잖아요. 키움 거잖아요. 키움 거. 좋은 키움에서. 그래서 결국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 다음에 과거에 만약에 손절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들어가기가 되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로봇 같은 경우 그런 걸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두 분은 이제 비슷한 얘기하는데요. 저는 약간 좀 다른 의견. 이거 정답이 없는 거니 각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각자의 생각이잖아요. 아까 그 이종일 차장 그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원하게 뒷담화 한번 해볼게요. 뒷담화. 네네. 저는 저 세 분 중에 다른 사람 몰라고 이종일 차장밖에 모르거든요. 이종일 네. 부장이었는데요. 네. 이종일 부장 단연코 1등 할 거라고 있어요. 저 세 명 중에는. 예. 왜냐하면 제가 아는 이종일 지금 부장인가 타이틀은 모르겠어요. 한국투자증권에 계시는 분인데 아니 일프렌즈가 안 계시고요. 요새 딴 데 지점에 계시고요. 합정동이나 그쪽 가 계신가 하는데 한국경제에선 자주 전화 드릴 겁니다. 근데 저분은 그 장중에 있잖아요. 장중에 이거 하고 나서 보면은요. 일이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저분의 머리에 99% 뭔지 알아? 축구야, 축구. 그렇죠. 축구. 축구에 온통 관심 있어. 그때 뵀던 분이구나. 축구야. 예, 예. 99% 축구야, 축구. 한국 축구, 외국 축구 있잖아. 메시 이런 거 있잖아. 거기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저는 로봇가 무조건 이길 거라고 있어요. 시장이랑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로봇은요, 뭘 안 하는지 아세요? 게시판에 욕을 안 읽어요. 게시판에 욕을 안 읽고 윗사람이 사장이건 회장이건 위에 부장이건 욕을 안 먹어. 욕을 해봤자 안 들어. 이게 주식은요,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분은 엄청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요.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은. 근데 그나마 이종일 차장이 덜 들을 거라고 보고 있고. 축구 때문에. 네, 진짜로요. 저분은 모든 게 축구야, 인생에서. 그쵸. 기승전 축구죠. 기승전 축구예요, 그 네. 이분은. 근데 네.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 타입이잖아요. 근데 다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앞으로 주식은 스트레스를 주는 순간, 브로커면 브로커, 전문가면 전문가, 펀드 매니저 펀드한테 주는 순간 그 펀드 아작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봇가 이긴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저는 뭐 박스권이다 뭐가 아무 상관없어요. 길게 보면 로봇을 못 이길 거요. 아니, 아주 저 같은 사람이 로봇을 만들면 깨지죠. 근데 정말 똑똑한 애들이 만들면은 하나만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비단위 장사 왕서방님 아까 이런 말을 쓰셨어요. 로보틱에 다니까 애널들 직업 없어지겠네. 로봇 어드바이저 때문에 이거 잘못하신 생각하신 거거든요. 애널은 살고 정확히 하면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죽는 거죠. 펀드 매니저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죽고 애널리스트가 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애널리스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도도 영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죠. 예. 해줘야 되는데 정말 대한민국 엄청 어이없는 거 아세요? 이건 진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돼. 조금만 안 좋다 그러면 마구 또 달려들어서 뭐 언론이가 뭐 막 떠들잖아요. 개인들도 전화 항의하고 기관들이 약하는데요. 오늘 한국경제인가 매일경제가 머니스토리에 보면은요 또 깠어. 어제 한진은 매도 레포트 하나도 없었다고. 네, 걔네들이 못 쓰고 싶어서 안 썼겠어요, 그거를? 쓰면 죽거든요. 쓰면 죽어. 그 다음에 IR 못 가죠. 쓰면 죽는 거야. 쓰면 죽는 거. 심지어 리서치 센터장까지 아웃시키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저 잘하는 애가 지금 베트남 가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아웃된 거예요. 하도 맨날 안 좋다 그래갖고. 그게 지금 냉정한 판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시장이 좋아지면, 시장이 객관적으로 하면 애널리스트가 돈 제일 잘 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도 펀드 매니저가 죽는 거예요. ETF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내용 너무 좋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 다음 주에도 안경 알이 바뀌는 건가요? 알 바꾸면 안 되죠. 알 바꾸면 안 돼? 네. 알이 비싸다 그러잖아? 아니, 태가 더 비싸게 돼요.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어떤 이슈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저거 한번 볼까. 어제도 이제 계속 나왔던 이슈인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디 갔나요?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LED 디스플레이 2조 원 조기 투자한다. 계획보다 6개월이 앞당겨질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OLED에 대한 투자도 LED 디스플레이도 지속한다. 지금 막 나온 뉴스에 지금 오늘 컨퍼런스 콜 하면서? 오늘 나온 지금 나온 거? 예. 따끈따끈한 거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은 아니고 어제 뉴스로 나왔는데. 지금 막 속보 나오던데? 예. 그러니까 OLED에 대한 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6개월 정도 앞당겨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LED 디스플레이는 그날 되게 억울했거든요. 왜냐면 LED 디스플레이가 오늘도 역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그날 8% 빠졌거든요. 4월 15일 날. 근데 그 수준은 아직 회복을 못 했어요. 근데 그날 내려간 이유는 뭐였냐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OLED 납품한다라는 건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LED 디스플레이도 그 부분에 대한 쪽 진행을 한다. 다만 이제 LED 디스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이제 장비 업체들, 이런 쪽이 좀 더 좋을 수 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하나 또 볼 텐데, 지금 다음 거에 대한 쪽에서는 중국에서 그러니까 원자재 요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좋아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이제 폭등을 했죠. 중국에서 철강 가격 폭등하는 거를 놓고서 이게 이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의 본격적인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한 증거금리를 높이고 별의별 조치를 많이 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기 세력들이 어디로 갔냐면 원자재 시장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3대 상품 거래소인 상하이, 다롄, 정저우 상품 거래소 계약 수수료와 계약 증거금을 인상하고 일부 상품에 대해서 하루 거래 한도를 제한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강석 가격이 2주 만에 33% 급등, 그래서 2차 랠리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상하이 선물거래소 철강 선물 가격도 50% 이상 상승. 이번 달에만 20% 지금 막 상승. 꺾이고 있죠, 막. 근데 철거니 가격. 아니요, 계속 올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게 되면 중국에서 거래 수수료에 대한 쪽 인상하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일부 트레이더는 거래 수수료 인상으로 투기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면 원자재 가격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에서에 대한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쪽은 지금 보게 되면 수요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일 수도 있겠으나 지금 보게 되면 투기적인 수요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많이 가세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나섰는데 만약에 이게 철강 가격에 대한 좀 하락이 나타나게 되면 철강주에는 조금 더 좀 안 좋은 투자 심리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게 지금 철강 가격이 막 위에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요. 막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들이 많잖아요. 바로 좋은 지적하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반등이다 그래서 포스코 올라가는데 그런 요인도 있었거든요. 네네. 이거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저 따끈따끈한 건데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건데요.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골드만삭스에서 무슨 얘기냐면 비기스트 컨선이라는 거예요. 중국의 지금 커머니티 버블이요. 곧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까 바로 그런 얘기건데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 그런 얘기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딴 얘기 잠깐 소통을 해야 되니까 슈퍼 2468이 딱한 종목 녹음. 근데 요즘 수요일 했는데 다음 주는 또 해야 되고 이게 참 이게 저희가 두 남자 쇼랑 합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왜냐면 그 돈이 없어갖고 왜냐면 저희가 거저 쓰던 서버가 그래갖고 네 그래서 서버는 문을 안 닫았는데 네임 서버가 문을 닫았어요. 네임 서버 알아듣을 분이 별로 없잖아. 나도 네. 못 알아듣는데 하여튼 뭔가 있어. 그래서 월 9,900원 내고 할 수 없이 유료 서비스를 네. 받아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서 5월부터 또 개편할 거라는 얘기 갖고 네. 있고요. 아까 키우미 토끼님은 어저께 안 나오셨어. 제가 막 얘기할 때요. 키우미 토끼님이 막 자꾸 그 프레시 앤본 나보셨다는데, 예? 그건 얘기 또 나중에 좀 급해갖고요. 나중에 또 얘기해드리겠고요. 여튼 시장에서 그 철근 가격이라는 거, 커머더티 가격이 중국에서 막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말들이 많다. 그럼 우려감도 있다는 것들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보자. 지금 보게 되면 중국 스마트폰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도 지금 실적이 13년 만에 지금 줄어들었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오면서 네. 어제 이제 오늘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 7.9% 지금 시간에서 7.9% 하락이 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애플에 대한 쪽도 이제 그 애플의 매출이 줄어든 게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둔화 이런 부분도 이제 배제할 수가 없을 겁니다. 스마트폰 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부분이 그만큼 이제 그 정체, 그러니까 성숙한 산업에 대한 쪽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겠고요. 중소 스마트폰 업체인 다커러가 지난달에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샤오미가 가격을 내리면서 다커러를 압박을 해서 지금 다커러가 지난달에 이제 그 공장이 문을 닫았고요. 그다음에 이턴 테크놀로지, K터치 스마트폰 사업부에서 철수, 그죠? 그러니까 이런 그 지금 샤오미를 제2의 샤오미를 표방했던 그런 기업들이 하나 둘씩 지금 그 떨어져 나가고 있다. K터치 같은 경우도 한때는 노키아와 모토로라에 이어서 중국 3위 휴대폰을 기록했던 업체인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 업체에서 이제 스마트폰 사업에 대한 쪽을 철수했다. 지금 스마트폰 산업이 예상보다 빨리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어떤 스펙으로는 안 되고 또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5G로 넘어가는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그런 그 발전 아니면은 뭐 라이파이 같은 어떤 속도 빠른 모듈에 대한 도입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지만 뭐 OLED 모듈 들어가면서 라이파이 들어가고 5G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달라지는 또 그 스펙이거든요. 게임 체인저죠. 게임 체인저. 예, 그래서 이제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하드웨어 사양에 대한 변경 이런 게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런 스마트폰 산업에 대해서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금 정리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LG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LG전자 G5 출시하고 나서 네네. 바로 그 갤럭시 S7에 대한 판매량을 제꼈었잖아요. 그 주에. 근데 이제 지금 판매량이 뚝뚝뚝뚝 감소해갖고, 네. 지금 평균 2,800만, 지금 일간 2,800대 정도 수준으로 툭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금 기존에 있던 그 스펙에서 아무리 요거는 써봐야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MS를 그 마켓 쉐어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LG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IM 사업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결국에는 전기차 쪽 매출이 얼마큼 많이 전장 부품 쪽이 증가하느냐. 네네. 요거를 좀 계속해서 봐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추가적으로 숟가락 좀 얹으면은요, 이게 좀 잘 좀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목을 추천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 또 다른 방송에서 워낙 전문가들이 많이 하시니까 그러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을 좀 이해하셔야 된다. 같이 좀 이해를 공감하자. 그리고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관점에서 제가 지금 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갖고 계신 분이 여기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지금 1,500분 중에. 별로 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한 10분, 20분 계실까 말까란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애플 관련주 다 떨어진단 말이죠, 오늘요, 미국에서.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떨어지냐 올랐다? 그거는 제가 보면 하수예요, 하수. 그럼 큰 틀에서 뭐냐. 사실 이걸 제가 오늘 딱은형 녹음할 때 얘기했는데, 이거 잠깐 한번 차트 보시면요. 이게 올해 들어서 어떤 게 섹터가 잘 나가 올라갔냐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올라갔지만 1년에 지금 워낙 떨어진 게 올라간 것도 아니에요. 에너지가 11% 오르고요. 통신 서비스가 10%, 유틸리티가 9%, 머티리얼, 소재, 산업재, 그리고 콘슈머, 필수소비재, 내구성 소비재 이런 것들이 다 올랐어요. 플러스가 났어요, 여기요. 이게 뭐냐, 지금.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 주식에는 상승세가 꺾였을 때 모멘텀 주식은 갑자기 비싸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예를 정확하게 얘기 나온 거를 제가 그냥 오늘 영어 공부하니까 제가 키워드릴게요. 더 크게 씌워드릴게요. 이거는 영어 좀 하신 분들은 이걸 제가 오늘 링크를 찍어드릴게요. 좀 번역기라도 돌리셔서 보셔야 돼요. 여기 보면요. Today, the Standard Sector에서 에너지가 좋다는 얘기인데, 에너지 섹터인데, 이게 에너지가 뭐 꼭 에너지 사라는 얘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 Look back, 되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뭘 되돌아봐? 엄청나게 빌업, 엄청나게 망가졌던 주식들을 다시 섹터들 보는 거예요, 지금요. 뭐 어떤 거냐? 유가도 안정되고 있잖아요. 안정되고 있고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에코티 스토리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코티 스토리.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에너지 주식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럴 수가 있잖아요. 어떤 억울하면 형님 저는 저평가예요. 그래봤자 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에? 난 정말 이거 거기 그 컬투쉐이에서 영어 학원 있잖아요. 영어 미친소 그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어. 이게 있잖아 딱 이거라니까 지금은 안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미쳐 보입니다. 안 들려던 스토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얘기고요. 거기다 더 인디비주얼 컴퍼니 개별 기업들의 스토리를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면 큰 성장이 아니라 약간의 이익 모멘텀 배당 나오는 거 그런 걸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 사실 안 상관없지만 그런 걸 찾는 거가 한전도 그런 거고요. GM이나 이런 것들 할리 데이비스는 거 막 주가 잘 올라가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딱 그런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한 달 때 또 바뀔지 모르지만 지금의 트렌드는 이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면 뭐 잡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거를 큰 흐름을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부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참 끊으시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오늘 2부의 주인공 누구지? 오늘 2부의 주인공 누굽니까? 서호수 전문가. 오늘 서호수님 나오셔서 재밌는 거 하는 날이잖아, 또. 멍님. 그날 얼마나 깨먹었나 한번 확인해보자고. 이런 아프리카. 안 갔어. 오늘 또 12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